예, 안녕하세요. 현승환입니다. 네, 벌써 3회차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자료는 만들어 놨지만은 피곤한 관계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혹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뭐 아직 구독자분이 없어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분 계시지만 아무튼 저는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네? 정말 매일매일 영상을 좀 찍어 볼게요. 자, 2회차 영상에서는 이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했어요. 나만의 성공 스토리. 자,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 혹 그런 거를 좀 찾고 싶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자, 여기 이메일 주소, 요 하단에 이메일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기다리면 오게 돼 있어요. 예, 오게 돼 있는데 이 기회는 이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예, 찾아가야 돼요. 기회를 찾아가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열심히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기회를 찾으러 이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제 여기서 기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게 목적이 이제 돈이죠, 돈. 예. 돈이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회는 이 연봉을 올리는 기회예요. 연봉을 올리는 기회. 과연 내 연봉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냐, 이런 기회를 찾아가는 거죠. 뭐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분들은 이제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연봉 성과급이 좀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회사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제 연봉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실력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 회사에 맞게끔 이제 연봉이 책정이 되죠.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몇천, 좀 상당히 높은 뭐 4천, 5천부터 출발을 하시고,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뭐 2천, 3천, 4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 차인데, 제 영상은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훌륭히 잘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이 아니죠. 예.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연봉 2천, 3천을 받고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을 올릴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게 제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게 저의 네? 목적이고요. 예, 그래서 이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굳이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냥 그 회사의 생활을 잘 적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봉이 낮아요. 예, 기본 베이스가 없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 연봉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은,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은 돈을 더 안 주려고 그러고 직원을 더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연봉제는 이 신입사원한테는 이제 기회인가 실현인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현이죠. 예, 이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돈으로 나를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큼 연봉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다면 연봉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은 실현일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연봉제가 여러분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예. 연봉 협상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봉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연봉제 덕분에
대기업에 다니시는 이 훌륭한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처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호봉제면 올라갈 수가 없죠. 호봉제는 이제 기본급이 정해지고 연차가 차야 올라가는 건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연봉제는 기회다. 실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 이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거를 기회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을 볼게요. 두 번째, 그 회사는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좀 이상한 회사가 아니고서야 여러 직원들의 노력을 하고 방향을 잡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예. 그러면 내 연봉도 회사의 성장에 맞춰서 성장을 하겠죠. 음. 회사가 뭐 우리나라 연평균 뭐 GDP 성장률이 2% 3%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거의 2% 3% 조금 많아야 5% 많이 성장해야 뭐 10% 15% 성장을 하겠죠. 그 이상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럼 내 연봉도 2% 3% 5%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성장을 해요. 아, 이렇게 성장을 하면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률과 나의 연봉의 성장률이 같이 올라가도 된다. 같이 올라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내 연봉이 언제 올라가겠어요? 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벌써 몇천, 5천, 막 4천, 5천, 6천부터 출발하는데 나는 이제 2천, 3천을 받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나도 그 친구들만큼 돈을 받고 싶단 말이야. 근데 뭐 2천, 3천 받다가 2% 3% 올라봤자 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돈이 5천, 6천 되려고 그러면 한 20년 다녀야 돼. 아무 군술 없이 회사 20년 다니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고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회사와 함께 성장을 하지만 언제든지 이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계속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기술적인 노하우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처음 나왔고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들이 모두 잘못돼 있겠죠. 예. 거의 뭐 확신합니다. 잘못돼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인식의 변화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은 입사 1년 차예요. 입사 1년 차.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속 성장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회사는 매년 2% 5% 성장을 하고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거는 200% 성장, 200%.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간 이후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200%를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연봉은 30% 5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 200% 성장을 해야. 내가 200% 성장하면 연봉이 200% 성장되는 게 아니죠. 예. 그만큼 평가의 기간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길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 빨대를 꽂는다 그러죠. 그쵸? 네. 내 사수한테 빨대를 딱 꽂아야 돼.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내 위에 대리가 있거나 주임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이 결제 라인에 따라서 이게 팀이 딱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빨대를 꽂아서 전체적으로 회사에 빨대를 꽂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의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노하우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뭐 일반 회사로 따지면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따지면 그 기술적 노하우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머리와 내 몸과 내 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예. 엄청 빠르게. 예. 1년 안에, 1년 안에.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는 비율보다 내가 더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예.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5년이 됐어요. 설립한 지.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그 5년치를 다 습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회사가 만약에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20년치를 다 습득을 못해도 최근 3년, 5년치는 습득을 해야 돼요. 예.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떻게 수익이 창출이 되고, 어떤 운영 방식에, 어떤 인사 관리에, 모든 것들이 이 눈에 담아야 되고, 몸으로 익혀야 돼요. 예. 그래야 이 회사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 왜냐면 이 회사에서 있었던 노하우들이 없었으면 그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몸소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그 회사가 겪어왔던 길을 내가 스터디를 하면서 내 시간이 5년에 누적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 선배가 1년 동안, 2년 동안 들어와서 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내가 그 선배한테 빨대를 꽂고 기술을 전수받는 겁니다. 선배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배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선배님,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선배들이 쌓아놓은 노하우를 최대한 빠르게 익혀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자, 그럼 뭐 빨대 제대로 꼽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 그냥 제 생각나는 네 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무엇 하나 이 소홀히 할 게 없어요. 첫째, 그 연도별 사업 보고서나 그 연말에 정리해 놓은 결과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정독하십시오. 정독. 한 글자 한 글자 숫자 하나 빼놓지 말고 정독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해 이슈 사항이 뭐였고 어떤 사업이 주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업무 파악인 거죠. 업무 파악.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회사에 들어갔으면 보통 처음 들어온 신입 친구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시키는 일만 해. 그리고 이 시간을 자꾸 보죠. 시계를 계속 봐요. 시계를. 왜냐면 퇴근하려고 퇴근하려고 계속 봐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20년 동안 그 회사 다니는 게 나아. 뽑아준 걸 감사하고 그냥 20년 동안 다니십시오. 자, 연도별 사업 보고서를 정주행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 어느 회사를 가든지 그 분야에 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분야가 같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돼요. 아무튼 연도별 사업 보고서를 정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모든 회사는 결제를 올리죠. 네, 결제를 올리고 결제를 올리게 되는데 이 결제를 보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눈에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 회사마다 결제를 올리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도 파악도 할 겸 그다음에 회사의 흐름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결제 문서를 볼 수 있다면 정주행하세요. 정주행하고 그 결제 문서들의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연간 보고서와 그다음에 결제 문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연도별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뭔가 달라. 이 트렌드에 따라서 이 연도별 트렌드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의 내용도 정리를 하겠지만 이
내년에 있을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앞일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 뭔가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가 있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스킬을 좀 길러야 되겠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거의 없죠. 예, 분석이 안 되지, 분석이 안 돼. 예. 근데 그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거를 찾는 노력이 없으면 그냥 다녀야지 뭐.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냥 그 연봉에 있으면 됩니다. 예. 반드시 그런 찾는 노력을 조금 가미를 하세요. 찾는 노력을 좀 가미를 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했어. 정주행을 했어요. 정주행을 한 다음에는 이거를 수치화하고 DB화해서 정리를 하세요. 음, 이거는 뭐 연도별로 뭐 매출을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똑같은 상황인데 뭔가 내가 이 정리가 되지 않지만 뭔가 다른 의미 있는 수치나 아니면 결과를 좀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보고서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정리를 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음에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 음. 다음 회사에 PT를 한다든가 사업 계획서를 짠다든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회사에 있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한 자료가 나를 통해서 회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료를 사용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어보지.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그러면 그거 누구누구누구가 만든 거야.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업무,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그다음에 기록들,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예. 왜냐면 이거는 분석을 굉장히 잘하거나 기획을 할 줄 알거나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봐도 안 보여. 봐도 안 보여.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는 저 뒤에 영상에 제가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왜냐면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아야 되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걸 배워야 이 뭔가 자료를 봤을 때 차별성이나 이런 거를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이 길러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니까는 그냥 보세요. 예, 또 많이 보다 보면 또 보여. 그리고 보다가 모르면 물어보세요. 예, 선배님들한테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또 보여. 아무튼 이렇게 DB화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어라. 그게 자 그러면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봤어. 예, 다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 언제까지 이 회사를 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모든 사업이나 뭐 회사가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시작해서 끝나기 전까지의 이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업은 뭐 6개월 단위, 어떤 사업은 1년 단위, 또 어떤 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한 2, 3년 이 사이클을 돌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회사를 다니면서 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이거예요. 이 사업을 A부터 Z까지 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가 있어. 1부터 100까지. 근데 내가 들어갔어 회사에. 그러면 1부터 한 5까지 시킬 거거든요. 왜냐면 잘 모르고 신입이니까 1부터 5까지 시켜. 그러면 2년차가 넘어가면 이 사람의 역량을 봐서 10까지 시킬 수 있고 20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또 3년차가 넘어가면 한 40이나 50까지 시켜. 그럼 4년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7, 80까지 와. 5년차가 넘어가면 그럼 다 할 수 있겠죠.
5년. 여러분 5년 회사 다니실 거예요, 그 회사? 예?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음, 너무 길어요. 음, 제가 원하는 거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 자, 처음에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직접 하지 않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전단에는 뭐가 있었나요? 제가 하고 난 뒤에는 어떤 게 진행이 되나요? 그거를 할 때 뭐 특이사항이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끝나나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물어보세요. 뭐 맘 잡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그냥 뭐 커피 마실 때, 그리고 잠깐의 뭐 시간이 있을 때 짬짬이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러 나갔을 때, 그다음에 술자리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팀장이 없을 때까지 그 일을 떠나지 마세요. 음, 내가 1부터 50까지 배웠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이 막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뭐 대리쯤 됐을 때, 주임 대리쯤 됐을 때 막 생겨, 그런 자신감이.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음. 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딱 막혀. 어. 그리고 보통 신입 직원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아니 9일까지 제가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그러면 또 그냥 20년 그 회사 다니시면 돼요. 감사하게. 아,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바꿔 먹어야 되는 거는, 이 팀장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네? 자, 팀장이 필요 없을 때까지 그 일을 하세요. 이제 주임 대리가 되면은 한 업무의 50%는 좀 배웠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예. 혹은 주임 대리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못하겠어. 내 위에 과장님 없으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입 직원들이.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장하는데.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미 머릿속으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알았어. 그러면 자신감이 생겼잖아. 부딪혀 보는 거예요. 뭐 팀장님 없으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해보는 거지. 해보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근데 부딪혀야 돼. 이 일은 몸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게 되지 않아. 몸으로 부딪혀야 내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오지 않아요. 찾아가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기회는. 자, 찾아가는 겁니다. 기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팀장이 없을 때까지 그 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세요. 그럼 팀장이 없어. 그러면 팀장도 없고 위에 과장님 대리 다 없어. 다 없어. 자, 마지막 단계. 유아 독전. 그냥 나만 있으면 돼. 이 사업은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 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다 할 줄 아는 거야. 정말 다 할 줄 아는 거야. 보통 회사 업무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면은 다 할 줄 압니다. 정말. 네. 열심히 한 친구라면. 그냥 다닌 친구는 1, 2년 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운도 좀 따라줘야 돼.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이 사람들의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빠지지 않으면 이 업무를 내가 할 수 없어. 음.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 수 있으려면 정말 5년,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5년, 10년이.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5년, 10년이 걸릴지도 몰라. 어.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3년, 5년이 걸려도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직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데 갈 의미가 없어. 정말 나 혼자 이거를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럼 딱 자신감이 들 때까지 그냥 그 일에 매진을 하세요. 네. 밤낮 없이. 집에를 왜 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배워야지. 어, 집에 가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워라밸? 야, 그런 거는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워라밸 하는 거야. 이렇게 나 혼자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회사에 빨리 끝마치고 가서 여유를 느끼는 거지. 제가 말했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 아들, 딸, 주아와 민준이는 집에 가지 마. 너네 주아, 민준이 잘 들어봐. 너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잖아. 아빠 공부 안 시켜잖아. 그치? 아는 것도 없어. 아빠 돈도 없지. 돈도 없어. 아빠 아는 사람도 없어. 너희도 백도 없어. 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너희들 몸뚱이 하나야, 지금. 어. 너희들 몸뚱이 하나 가지고, 이 힘든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뭐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그거 배우라고 이 영상 아빠 너희들한테 찍어주는 거잖아. 그치? 집에 가지 마. 워라밸 따지지 마, 제발. 이거 너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신입사원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냥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 그냥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 먹고 자고 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말했지? 지금부터는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지금부터 찾아오는 기회가, 뭐야, 이 성과물로 터졌을 때 그 크기와 볼륨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작지 않아. 엄청나단 말이야.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너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걸.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3단계에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3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단계는 뭐냐면 1, 2단계는 뭐냐면 그냥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이예요. 그냥 사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뭐 위에 과장님 뭐 주인님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말하고 그냥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니세요. 그냥 3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면 회사 가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돈 받으면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돈 주면서 배우는 것도 괜찮은데 받으면서 일을 배우고 있어. 받으면서 얼마나 고마워. 그쵸? 땡큐지, 땡큐. 이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다음 단계로. 자, 3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예. 뭐냐면 제가 일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거든. 무슨 생각? 연도별 연차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잘 안 됐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고, 두 번째, 나만의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예, 어느 정도 나왔다 있단 말이야. 거기에 실무까지 얹혀졌어. 실무 경험까지 얹혀졌으면 이 친구는 정말 이제 회사에서는 필요한 인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학생이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인재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때부터 필요한 거는 뭐냐면 노력이 아니야. 노력은 지나갔어 이제.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야.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 근데 되게 힘든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는 순간. 왜냐면 그동안은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했으면 돼. 팀장님이 시키는 것만 했으면 돼. 왜? 그동안 그 역할을 팀장이 했거든. 보세요. 우리 팀장님은 나보다 연봉이 세. 당연하죠. 그쵸? 그러면 언제까지 그 팀장 밑에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 팀장보다 연봉을 적게 받을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20년 다니세요.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거 아니잖아. 자, 힘든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찾아와요. 자,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치고 나가세요. 자, 3단계 진입한 이후부터는 연봉 협상이 가능해요. 그동안의 연봉의 협상은 그냥 통보지 뭐. 회사 다니면서 아유 뭐 주면 감사합니다 이거고, 지금부터는 연봉 협상이 가능해. 저요? 이 정도 줘야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보시면은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여기서 연봉 세게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부르세요. 이 정도까지 내가 불러도 되나? 라는 수준까지 부르세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업종마다, 그 다음에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말해주지는 제가 못하겠지만, 아무튼 본인 생각보다 세게 불러요. 그러면 그 회사에 따라서 이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회사가, 그 사장님이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 협상에서 나오는 멘트와 이 제시하는 연봉의 금액이 달라요. 만약에 회사가 이 돈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의 연봉 협상은 없습니다. 네.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그냥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쵸? 그 성장에 비례를 해서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뭐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장님을 아직 못 만났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굿바이를 해야 돼요. 굿바이. 자, 인생의 제 2막을 열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 만에?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가 있고, 뭐 길게는 3년까지 내다봐요. 네, 3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2막을 열어야 돼요. 이걸 열지 않으면 이 다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다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한계에 부딪혔거든. 이제 여러분의 실력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회사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의 한계점이 왔어요. 사장님이 주기 싫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라는 게 직급별로, 들어온 연차별로 호봉이 매겨지잖아요. 그쵸? 근데 내 선임보다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네. 뭐 특별한 성과가, 개별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한, 네. 그 팀별로 지급이 될 거 아니야, 성과급도. 그럼 팀별로 직급별로 나눠서 가져가겠죠. 개인 혼자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 한, 내 위에 있는 상사보다 연봉을 많이 받아 가기라는 거는 회사에서 쉽게 용납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직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직장으로 넘어갈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열거를 해놨는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꼭. 이 중에 하나라도 빼놓으면 뭔가 탈이 생겨요. 예. 꼭 지키세요. 첫째, 몸은 떠났지만 인연은 남겨둬라. 제가 회사를 나오지만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좀 남겨두세요.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세요. 아, 그래, 너 여기서 고생 많았고, 아, 그래, 연봉을 더 못 올려줘서 미안한데, 더 좋은 곳에 가서 너가 더, 재밌게, 더 훌륭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가기. 이거 꼭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에 절대 퇴사하지 마세요. 네. 회사에 말하세요. 사장님, 연봉을 안 올려주시면은 저는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직장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며 말씀드릴게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네, 당당하게. 예. 이거는 나의 권리야. 그리고 그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예. 내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내가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고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때? 이 새끼 정리도 안 해놓고 나갔어. 막 욕을 하죠. 그러면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떠나요. 내가 회사에 나올 1주 전, 2주 전부터는 내가 할 일이 없어야 돼. 인수인계 다 하고 다음 사람 뽑아서 얘기 다 하고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회사는 옮기는데 연봉을 더 주는 대로 간다 그래서 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바꾸지 마세요. 음. 지금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던 그 분야를 유지를 하면서 회사를 옮겨야 돼요. 그렇다고 경쟁사로 옮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예, 왜냐면 여기서 있었던 기밀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다 풀어놓고 알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어느 회사가 좋아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직을 할 때 분야는 유지를 하되 회사를 바꾸는 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예. 그래서 내 이력에 뭔가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여기서 이직을 할 때 내 속마음은 연봉을 안 줘서 이직을 하는 거지만 왜 이직을 해야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 이직을 해야 되지?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쪽에서는 더 이상 나의 발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종목을 바꿔서 이쪽 분야에 대한 경력을 더 쌓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쁘게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이직이 돼야 돼요. 예. 그거를 잘해야 돼, 그거를. 그리고 관리직으로 꼭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2년, 3년을 그렇게 실무를 했다면 더 이상 실무자로 가면 안 돼. 그러면 2년, 3년을 거기서 또 실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2년, 3년 또 늦어지는 거야.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단계를 빨리 밟으면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이 관리직, 팀장직을 얻을 수 있다면 베스트야. 내가 2년, 3년 근무를 하고 나서 팀장직을 얻을 수 있다. 박수 받아야 돼, 박수. 왜냐면 팀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팀장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 뒤에 동영상에 남겨드릴게요. 근데 해봐야지 알아. 말로 아무리 들어도 몰라. 책이요? 회사 직장 잘하는 뭐 팀장의 역할? 책? 뭐 백날 읽어보세요. 그 되나? 안 돼, 안 돼. 제 얘기 백날 들어도 안 돼. 해봐야지 아는 거야. 해봐야지, 팀장. 그 대신 그런 것들을 읽고 보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배우는 시간을. 네. 팀장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옮길 때는 반드시 관리직으로 가라. 팀장이 됐던 뭐가 됐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네. 이 회사 가나 이 그냥 있는 회사에서 그냥 실무보나 똑같아.
에이, 똑같아. 갈 필요 없어요. 팀장으로 안 가는 이상 똑같아.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연봉을 확 올려서 이직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조금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올려서 가지 마세요. 최소 500에서 1000, 많게는 1500까지 올려서 가세요. 어. 그렇게 이직을 해야 넥스트가 있어요. 한 번 올라간 내 연봉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 타이밍이지, 타이밍. 그 회사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내가 지원을 하잖아요. 내가 부르는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 그쪽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나를 뽑아달라고 내가 어필을 해.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직을 할 때는 최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직의 시간은 6개월, 6개월. 뭐 재수 좋으면 8개월, 뭐 1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내가 지금 말한 거 있죠? 관리직, 팀장, 연봉 올려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분야.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뭔가 아다리가 안 맞고 스토리가 안 나오고 내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직할 때 꼭 지켜야 할 것도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계약직으로 1,500만 원부터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연봉 6천만 원, 7천만 원에 준하는 월급을 이제 받고 있죠. 예. 저도 한 회사를 세네 번 정도 옮긴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근데 한 번 옮길 때마다 이 회사가 작은 회사도 있었고, 뭐 많은 회사는 뭐 30명, 40명 있는 회사도 있었고, 예, 또 뭐 더 작은 회사는 뭐 5명만 있는 회사도 있었어요. 보통 10명 미만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옮기면서 좀 느낀 거는 회사 규모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연봉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연봉을 많이 줬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줄 몰랐어. 그래서 연봉을 많이 줬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봉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나와서 그 연봉을 회복하는데 한 2년 걸렸나? 그쵸. 음. 왜냐면 나와서 연봉을 많이 주는 데 있다가 다시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 나의 실력이 너무 부족한 거야. 재수 좋게 들어가는 회사지만. 그래서 연봉을 낮춰서 들어갔죠. 근데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연봉을 받다가 낮게 낮게 받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 압박을 했죠. 나 이 정도 받던 사람인데 이 정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그쪽 관리하시던 분이 좋게 보시고 흔쾌히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봉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죠. 예, 왜냐면 이미 높게 받고 있었고 그 회사 안에서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직하는 배경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그 회사에서 나에게 준 일이 너무 작어.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한정돼 있어. 그래서 이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로 비슷하게. 그리고 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복지를 더 좋게 해주겠대. 복지를. 연봉 대신 복지를 좋게 해주겠대. 그래서 과감히 또 나왔죠. 네.
저는 복지가 좋은 것보다 연봉 더 받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연봉이 2억이 될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달릴 거예요. 네. 뭐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릴 거야. 그냥 연봉 2억이 그냥 목표예요. 내 사업을 하던, 뭐 회사를 다니던, 나는 그냥 연 2억만 벌었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뭐 한 50살이 될지 60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도 ING죠.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새내기인데,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선배님들이 왔던 길을 이제 꾸준하게 답습을 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직 1,500에서 이제 연봉 2억까지 가는 스토리가 뭔가 쫙 나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돈 버는 공부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돈 버는 공부. 회사에서 그동안 선배들이 했었던 거를 정말 지금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실전에 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머리로 할 수 있는 공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실전이니까. 실전에 있는 공부를 꼭 하십시오. 지금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 정말 고민도 많고 미래가 불안할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일자리도 많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 찾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눈을 낮추세요. 그리고 만들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성공의 프로세스를 앞으로 이 현팀장 TV를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저와 함께 가시면은 성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인재를 왜 꼭 내보내려고 하시는지. 그쵸? 뭐 회사 사정도 있지만은 우리 사장님들께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인재는 꼭 잡으십시오. 네. 인재는 꼭 잡고 좀 키워주세요. 네. 제가 한번 좀 놓치기 아까운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사장님들께 좀 부탁을 해보고도 했는데 결국 나가야 될 직원들은 나가게 됩니다. 나가야 될 직원들은 나가게 돼요. 그거는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그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예.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와요. 노력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뭐 열심히 한다고 안 될 경우도 있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가 아니다. 리스타트 하면 됩니다. 리스타트. 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